네,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장 스타트가 좋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또 이번 올해 마지막 FOMC 결과 그리고 SEP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자,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좀 쉬어갔죠. 그렇지만 확연하게 나타난 모습은 대형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네. 지금 나스닥의 상승을 보시면은 거의 뭐 0.7%, 0.3% 이런 식으로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올라가는 반면 나머지 지수들은 다 좀 숨고르기가 3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좀 필요했던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나타난 것을 이해를 하시자면 결국 그 신용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또 다시 했죠. 거의 뭐 4.4%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FOMC 미팅이 있고 앞으로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해지는데요.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나타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업종이라든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저 10년 국채 금리가 4.4에서 4.0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4.2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더 상승을 해서 끝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자세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4.38%대, 그러니까 거의 4.4%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장단기 금리 역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로 좀 해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 이 경기 침체 신호로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이 신호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들여다볼 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0년 마이너스 2년물이 있고요. 네.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10년 마이너스 3개월마저도 플러스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통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게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된 부분이 단기 금리를 너무 빨리 많이 떨어뜨려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이 10년물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해소된다 이랬었을 때 왜 경기 침체가 올 걱정을 하게 되냐면 은행권의 여신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은행권의 여신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4%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저렇게 빨간색 선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은 그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신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하락할 때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주기에 있고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보통 오렌지색 선인 10% 성장률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의 은행권의 예대율인데요. 예대율을 보시면은 지금 7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일 때는 보통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요. 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비율로 보시면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 숫자도 지금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겨우 올라가는 추세라서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금리를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금리를 내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게 아니라 금리를 내려주는데 천천히 내려주고
작은 사이즈로 내려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250bp, 그러니까 2.5%포인트 정도 내리게 했었을 때는 보통 항상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됐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리를 그만큼 많이 내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금리를 150bp 정도만 내려주는 케이스일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나왔던 1994년부터 2000년 이때도 금리를 겨우 1.25%만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고 큰 상승량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0.75 내려줬고 이번에 내려주면 1% 내려주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그리고 나서 내년에 한 0.5%만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더 많이 내려주면 많이들 좀 걱정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은행권의 펀디멘탈이나 또 지금 금리의 이 하락 현상 같은 것을 봤었을 때 경기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은 지금은 낮다. 네. 그래서 금리를 1.5% 내려줄 때까지는 좀 안심을 하자라는 얘기 해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또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보면서 증시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